저도 좀 몇 가지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중요한 부분이어서 한번 좀 말씀 좀 드립니다. 위원장님도 시간 제거하세요. 듣느라고 힘들었어요. 지금 그 대다수 우리 기후환경 분야의 전문가들이 윤석열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의 역주행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숫자로 한번 우리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의 현 주소를 잠깐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기후환경 정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저는 거꾸로 돌아가고 또 녹색 경제는 무너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과 64. 대통령께서는 예전에 아리백이 뭐죠? 이렇게 물은 적이 있고, 국제 기후 연구 단체들이 발표하는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지수는 현재 지금 꼬꾸라져서 67개 나라 중에서 6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유국을 빼면 사실상 한국이 꼴찌라고 합니다. 31과 8.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 최하위로 OECD 평균 31%에 비해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8%로 한참 못 미칩니다. 유럽, 영국, 독일, 이태리는 40%를 넘어섰고, 인접국인 중국은 29%, 일본도 22%가 됩니다. 80과 22.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가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프랑스는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0.2%에서 목표를 21.6%로 대폭 낮췄습니다. 이번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도 변함은 없습니다. 350과 0. 윤석열 정부 들어서 2년 사이 재생에너지 예산이 2년 연속 삭감되었고,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분야 연구개발 예산은 350억가량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장관께서는 기재부에서도 일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시점에 발표하는 예산안 20대 핵심 과제에 24년, 25년 연속으로 기후위기 대응 과제는 끼지도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야에는 죽고 사는 문제인 환경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와 9입니다. 기후위기는 턱밑까지 다가왔는데 현 정부는 내 임기만 아니면 되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연간 2%로 설정해 줄여나가다가 27년 이후에 갑자기 연간 9%를 줄인다는 비현실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폭탄 돌리기처럼 현 세대의 감축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년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는 대폭 후퇴했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역주행을 선택해서 천덕꾸러기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이 가슴 아픈 우리 기후환경 정책의 현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최근에 현재에서 2031년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러한 국가의 미온적 기후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경고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환경부한테 환경산업부가 되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주문했죠. 추측해서 이해하기로는 아마 환경이 너무 그 규제 일변도에 보다는 주민들과 여러 가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균형적으로 봐라,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저 혼자 추측해 봅니다. 이제 그렇다면 아까 그 댐 문제 관련해서도 과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장관께서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환경산업부가 이렇게 된다는 측면은 기후가 한편으로 위기도 하지만 이거를 실제로는 그 이런 전환을 통해서 기회로 또 삼는 이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는 낮추고 또 지원도 실제로 대폭 축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장관께서는 이 기후와 환경 문제가 지구를 지키는 문제를 넘어서 또 한국 경제의 사활에 걸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목표를 높여서 세우고 또 재생에너지 사업과 같은 녹색 산업들을 키워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그 새만금 사업 관련해 가지고 장관님, 수질 관련해서 지금 2020년부터 하루에 2번 정도 해수유통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수질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안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조금 좋아졌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현장 상황과 그 시민단체요, 새만금 시민 생태조사단인데 직접 이곳에서 가서 수심이 깊은 곳에 실제 그 퇴적물을 채취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수심 5m에서 6m 이상의 퇴적토에서는 이 용존산소가 없고 악취가 이렇게 진동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관문을 추가 증설한다든지 또 조력 발전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 지점별로 수질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전북에 감사를 가게 되면 이 새만금에 가서 직접 이 실태를 확인을 좀 하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수질에 문제가 있다면 실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새만금 수질 문제는 그동안 다른 몇몇 정부에서 계속 이슈였고요. 그래서 용궁지구나 이런 쪽에 왕궁지구 이런 데 전부 다 그 대책을 했습니다만 물을 막았을 때 열었을 때 또 어민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입장에서 이 수질 문제 또 어민들의 문제 이런 걸 좀 고려해서 대책인 저희들 검토하고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다른 부처들과도 협조해서 하겠습니다.